영화로 보는 한국 현대사, 한강의 기적부터 국가 부도 사태까지 관련된 영화를 보면서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갖고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그 이후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경제 발전을 이루면서 지내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의 기적. 6.25 이후 한국인의 생활은 어떠했고, 경제 성장과 발전을 위해 사람들은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을까요? 급속한 경제 발전으로 인해서 생긴 문제는 무엇일까요? 한강의 기적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서독의 라인강의 기적이라는 그 말을 따서 우리가 한강의 기적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죠. 그래서 한강에서 뭘 한다는 것이 아니라 수도 서울을 가로지르는 이 한강의 기적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경제 발전을 시켰는지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997년 외환 위기를 우리는 어떻게 극복했을까, 이런 것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 정부 때는 원조 경제입니다. 미국에서 다양한 농산물들을 원조를 받았죠. 삼백산업이라고 하는데 면화, 밀가루, 설탕 등이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에 미국은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밀, 설탕, 면화를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줬는데, 즉 보리나 밀가루, 옥수수 등 곡물을 원조해 주었습니다. 밀이 많아서 여기 그림에 보면 밀가루는 팔거나 팔지 말라 이거죠. 함부로 팔 수 없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그런 곡물들을 원조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원조를 받았는데 부산의 그 당시에 유명한 음식은 무엇일까요? 짜장면. 그 다음에 밀면,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먹었습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지금도 이러한 음식들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좋아하죠. 그래서 이 밀가루는 굉장히 값이 싸죠. 싸서 이런 거를 활용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우리가 많이 먹고, 지금도 이러한 음식들은 우리가 굉장히 쉽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거 딱 보면 알죠? 학교입니다. 6.25 전쟁이 끝난 후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입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는 아마 캄보디아가 가장 빈민국으로 가장 가난한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우리는 교육을 굉장히 강조했고, 정부 정책으로 건물은 없지만 천막으로 국민학교를 지어서 많은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천막학교에서 어린이들을 교육을 시켜서 이 교육열이, 지금 교육열이 굉장히 강하지만 이러한 교육으로 인해서 우리가 경제 발전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캄보디아는 굉장히 수십 년간 계속 민국으로 지금 기록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문맹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을 뒷받침돼야 이 많은 어린아이들이 그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크면서 나라를,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었던 거죠. 박정희 대통령은 경부 고속도로를 개통시킨 상징적인 거죠.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그 시그니처죠. 경부고속도로, 그리고 우리나라 잘 살기 운동인 새마을 운동도 진행을 했었죠. 1960년대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경공업 중심으로 진행하였고, 한일 수교. 왜 한일 수교를 했냐? 돈을 빌려야 되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일 수교를 하면서 일본의 원조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의 경제 발전에 이룰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베트남 전쟁이 일어났을 때 베트남에 파병을 합니다. 우리가 남북전쟁 때 일본에서 많은 것을 우리가 가져와서 일본이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베트남에 파병함으로써 그러한 경제 발전에 하나의 도움이 되었던 거죠. 또한 서독, 광부, 간호사 파견. 그래서 우리나라가 많은 한 7,000명 정도, 8,000명 정도가 광부로 독일에 가서 일을 해서 달러를 벌어오게 됩니다. 독일은 라인강의 기적이라는 경제 발전을 이루면서 독일 국민들이 힘든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광부나 간호사, 특히 우리나라 젊은 여성들이 간호사로 파독을 해서 독일에 가서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달러를 벌어오게 된 것입니다. 1970년에 3,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중화공업 중심으로 우리나라가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항제철을 건설하고, 또한 중동건설 근로자를 파견하면서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하게 됩니다. 이 사진은 1, 2차 경제개발 관련 서류입니다. 그래서 각 산업별 계획, 시행에 대한 계획서를 담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굉장히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상징적으로 쓰는 사진입니다. 서울과 부산을 잇는 경부 고속도로는 상징하는 게 뭐냐? 그 시그니처가 고도 성장의 상징을 나타내고 있고, 총 길이 428km를 우리가 개관을 한 것입니다. 1964년 파독 광부들이 일하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여기에 가서 일을 하면서 달러를 벌어왔죠. 우리나라의 젊은 이러한 청년들이 지금은 할아버지 이렇게 다 계시겠죠. 이분들이 굉장한 노력을 해서 현재의 우리나라가, 현재의 여러분이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새마을운동입니다. 여러분들은 나이 한 60대, 50대 중반이나 50대 중반 이상이면 이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이렇게 노래가 나옵니다. 동네마다, 마을마다 이런 걸 나오면 모두 다 빗자루 들고 아침에 일어나서 체조도 하면서 마당도 쓸고 모두 하고, 그리고 이 새마을운동에 모든 농촌에 있는 집더미들을 기와집으로 바꾸고, 이러한 새마을 노래를 들으면서 모든 그런 낙후된 지역들을 다 고치게 되는 거죠. 이런 걸 고치려면 돈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돈들을 우리가 벌어서 또는 빌려서 우리나라 6.25 때 완전 거의 폐허가 된 이 나라를 개간을 한 그 운동이 바로 새마을 운동입니다. 이게 포항 제철소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제철소는 상징입니다. 이 포항 제철소를 건립해서 우리나라가 철강의 나라로 쓸 수 있고, 현재도 이러한 제철소 덕분에 우리가 조선 배를 만드는 기술을 갖고 세계 1, 2위를 다투면서 우리가 발전해 온 것입니다.
1977년 100억 달러 수출의 날 기념식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행사를 치루었죠. 그만큼 우리 국민 모두가 하나가 돼서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이러한 노력을 한 결과입니다. 영자야, 니 내 어릴 적 꿈이 뭐였는 줄 아나? 뭐였는데요? 딸구야, 내 합격했다 임마. 대학대 합격했다고. 우리 승규 그런 말은 이번에 서울대 합격했다. 거대 하늘에서 돈다발가 들어 안 떨어지나? 파독 광부 모집. 이제 맡겨. 대한민국 뭐 가난했겠죠. 그래서 새가 빠지게 번 돈 싹 다 한국으로 부채시키고. 동네 사람들 형님 뭐 오락하는 줄 압니까? 부모 형님 잘못 만나갖고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1년 360을 뼈 빠지게 일만 한다고. 승기야 패스라. 이야.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내 자다. 네, 이렇게 경제개발 과정에서 거기 방금 본 영화에서처럼 한 남자가 파독을 해서 광부로 일을 하고 또한 베트남 전쟁에 파병해서 목숨 건 그런 전투를 벌이면서 우리나라에 많은 외화를 벌어다 주었습니다. 이렇게 경제발전 과정에서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 동안 물론 단점이 있겠죠. 바로 많은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청계 피복 노동조합, 이것을 대표적인 상징성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뭐냐, 젊은 여성들, 남성들이 아무리 일해도 그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특히 10대 여성 노동자들의 희생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를 문제점으로 해서 이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바로 전태일 열사가 되겠습니다. 전태일 군은 그 당시에 한민사 공장 안에서 동료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되는데, 맨 오른쪽에 전태일 사진인데 바보회를 만들어서, 이 바보회라는 거는 이 가난한 노동자들이 부를 가진 자에 비해 영원히 하인처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노동자를 바보라고 이야기를 해서 바보회를 만들었습니다. 전태일은 평화시장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낸 진정서가 본 사진에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우리는 일하지만 이 가난을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이 전태일이 재봉하는 기술자인데 근로기준법이라는 걸 알고 이 근로기준법에 우리는 아무런 혜택을 못 받고 있다. 그래서 이 근로기준법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이러한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노동자들을 위한 일을 하는 거죠. 이는 전태일이 분신 자살을 해서 목숨을 잃어서 그 아들의 사진을 안고 있는 어머니의 한 장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 이슬처럼 내 맘의 서름이 아라리 맺힐 때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 태양 묘지 위에 붉게 떠오르고 한낮에 찌는 더위는 나의 시련일지라.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서로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내 맘의 서름이 아라리 맺힐 때 아침 나는 돌아가야 한다. 꼭 돌아가야 한다. 불쌍한 내 형제 곁으로, 내 마음의 고향, 내 이상의 전부인 평화시장의 어린 동심 곁으로. 생을 두고 맹세한 내가 그 많은 시간과 공상 속에서 내가 돌보지 않으면 안 될 나약한 생명체들,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고 가나 조금만 참고 견뎌라. 너희들의 곁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나약한 나를 다 봤지만 너희들은 내 마음의 고향이다. 이제 가노라. 좀 슬프죠? 그래서 이러한 노동운동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전태일 열사를 이후에 많은 노동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전두환 정부 때는 3조 호황, 저달러, 저유가, 저금리,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전두환 정부 때 가장 호황을 누린 대통령입니다. 경제가 그 당시에 가장 많았던 거고, 많았던 게 전두환 정부가 잘했던 게 아니고 그 당시 세계는 굉장히 큰 호황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우리나라도 이렇게 발전하게 된 거죠. 김영삼 정부 때는 OECD 가입을 하고 발전을 시켰지만 외환 위기가 닥쳐서 우리가 국가부도 사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6.25 전쟁으로 나라가 처참하게 부서졌지만 경제로서 또 국가부도 사태, IMF 관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부도의 나라입니다. 영화입니다. 누구냐? 미싱질 백날 해봐야 일당 50원도 못 받습니다. 언제 사람처럼 살겠습니까? 서울의 미래를 위하여 어차피 땅값은
있는 놈들 펜트에서 나오는 거니까 우린 그거 이용하면 돼. 나 서희연 사업 도와가지고 내 땅 한번 원 없이 만들어 볼 거야. 잘 생각해라. 분발이하고 건달은 줄을 잘 서야 돼. 그래! 쌍종대 돈 연기! 끝까지 한번 가보자! 방금 영화는 강남 1970 그 당시에 비리가 굉장히 심했던 시대죠. 그래서 조폭들이나 이러한 거를 엮어서 땅을 강제로 빼앗고 부패가 굉장히 만연했던 시대입니다. 국가 부도, 우리가 IMF를 겪을 때 여러분 이 최근 일이죠. 1997년 이때 굉장히 우리나라는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IMF는 우리가 IMF를 느꼈으면 미국은 경제 대공황, 오일 쇼크, 리먼 사태처럼 국가 위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IMF 사태 정말 힘들었죠. 1997년 11월 5일 미국 월스트리트 모린 스탠리 본사 동아시아 사업부는 메일 한 통을 보냅니다. 한국에 있는 모든 투자자는 한국을 떠나라. IMF는 우리나라가 국가부도가 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가 $100 밑으로 외화가 내려가고 빌린 돈보다 가지고 있는 외화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서 다 발을 빼고 달러를 다 들고 다 가져감으로써 더욱더 떨어지고 IMF가 외환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신용불량자가 된 것입니다. 국가부도 관련된 경제 용어입니다. 뱅크런은 금융시장이 불안정하니까 그 당시에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은행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은행은 어떻게 망하냐? 은행은 절대로 망할 수가 없다. 그런데 정말 은행이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부도 나니까 은행에 돈을 맡긴 사람들이 다 찾아갑니다. 다 찾아가니까 수요가 폭발적입니다. 저도 직접 봤습니다. 은행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있고 은행 창구에서는 돈을 줄 수가 없습니다. 돈이 부족하니까 전체를 줄 수가 없으니까 또 어떤 사람은 아는 사람들은 그 직원들 아는 사람은 몰래 그 돈을 찾아가고 그냥 일반 고객들은 돈을 못 찾아가고 바닥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거를 국가부도에서 우리가 IMF 사태 때 이러한 뱅크런이 발생해서 그 후에 만들어진 게 예금자보호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크본드라는 게 있습니다. 정크본드. 정크라는 것은 쓰레기를 말합니다. 쓰레기 같은 채권, 즉 신용 등급이 낮은 기업이 발행하는 고수익 고위험 채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크본드라는 말을 씁니다. 디폴트가 뭐냐면 나 배째라 돈 없다 이겁니다. 디폴트는 채무 불이행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배째라 나 돈 없으니까 알아서 해라. 그래서 돈 없으니까 그 당시는 뭐였냐, 보증 쓴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그 보증 쓴 사람한테도 다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가격 폭락은 물론이고 해당국에 채권을 투자한 주변국의 은행에게도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화 국가부도나 그 출발점은 어디서부터이냐?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도 그때는 김영삼 정부 때는 경제 호황이고 뭐 괜찮다, 국가부동은 없다 막 이렇게. 그러나 사실은 김영삼 정권의 무지가 그 직접적인 원인이기도 하지만 박정희 시대부터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권의 정경유착, 관치금융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대기업 대부분이 군사정권과 유착해서 부정한 특혜를 받으면서 재벌로 성장하지만 이러한 97년 외환위기 때 한보그룹 부도 사태를 신호탄으로 기아를 비롯해서 그다음에 산미, 혜태, 미도파, 대우 모든 게 다 연쇄부도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국 경제개발의 상징으로 박정희 군사정권의 한강의 기적이라는 이런 수식을 남기지만 박정희의 18년간 경제개발 잔재는 외화 250억 달러의 무역 적자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빚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이 250억 달러 무역 적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당시는 빚을 내서 국가를 집들을 다 수리하고 새마을운동, 도로공사 이런 걸 많이 해야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있었죠. 그렇지만 장기 독재와 32년간의 군사 독재 아래에서 대기업들이 뇌물, 은행 특혜 대출, 그 다음에 문어발식 확장. 그렇지만 외형은 크지만 내부적으로는 부채가 급증하고 있어서 대기업들도 은행을 계속 돈을 빌려서 그 돈으로 이자를 갚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외국에서 판단할 때 무역수지 적자국에서 언제든지 외환위기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떠맡은 게 김대중 정부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그 당시에 IMF가 터져서 김대중 대통령이 됨으로써 불기업 정리를 시행했고 금모으기 운동을 해서 IMF를 조기 졸업을 합니다.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우리나라는 IMF를 벗어나게 됩니다. 위기의 역사라는 외환위기부터 인플레이션까지 이러한 경제위기의 생산과 소멸이라는 이런 책들도 나오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많은 그 당시에 최악으로 이 경제발전을 잘했던 나라가 하루아침에 곤두박치는 그러한 IMF 사태를 맞기도 했습니다. 콘트라티예프 순환추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콘트라티예프는 러시아의 경제학자인데 한 70년간 이렇게 50년에서 40년에서 70년 사이 그 시기로 해서 주기를 파동을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1차 파동 스팀 엔진이라는 거죠. 위에 있는 게 뭐냐면 전기기관차로 올라갔고 그 다음에 내려가다가 철도, 철강, 중공업 발전으로 2차 파동이 올라가고 전력, 화학, 석유, 화학, 자동차, 정보기술, 통신, 6차 우리가 AI 시대라고 하죠. 이런 테크의 광범위화, 바이오 이런 쪽으로 해서 현재 우리는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콘트라티예프가 이런 거를 뭘 발견을 해서 이 파동을 그려서 이게 유명해졌는데 이게 정확히 맞냐 이런 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그 당시에 이러한 거는 굉장히 우리를 그 전 세계에 있는 경제학자들을 놀라게 한 파동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다른 강좌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명성 황후의 시해, 고종 시해, 일제 식민지로 36년간 억압받았고 3년간의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많은 억압과 그런 것을 받았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6.25 전쟁으로 많은 고생을 하셨고 그리고 우리 그 후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굉장한 많은 노력을 하면서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이러한 부정 비리 이런 것 때문에 부패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1997년 국가보도 사태가 나고 IMF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걸 또 극복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김대중 정부 이후에 여러 대통령이 바뀌면서 그나마 안정적으로 우리나라가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저는 꼭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역사는 흐르고 기억하고 반복되기 때문에 이러한 나쁜 안 좋은 힘든 일들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